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옆에서 보지? 약간 플랭크 하는 것처럼, 코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미러리스급 카메라라고 난리난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살다 제가 샤오미 폰을 170만 원 주고 사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은 가성비로 한 30만 원쯤 주고 사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제는 뭐 가격이 거의 갤럭시 S25 울트라급입니다. 정확히 169만 9천 원 주고 구입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정발된 제품입니다. 이 가격에 국내에서 얘가 좀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대체 이걸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택배가 딱 도착한 날 저녁에 약속에 있어서 사진이나 찍어볼까 하고 이 샤오미 폰을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약속 장소에 이썸님이 똑같은 폰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샤오미 15 울트라를 사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제가 이 제품에 170만 원을 태운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카메라 때문입니다. 딱 보기에도 카메라 크기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샤오미 로고보다 훨씬 더 영롱하게 박혀있는 라이카 로고 보이시죠? 실제로 라이카 주미룩스 렌즈를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라이카와 함께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메인 카메라에는 무려 1인치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할 정도로 대형 센서죠. 1인치 센서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폰카 중에 제일 좋다는 이 갤럭시 S25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 센서가 1.3분의 1인치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AI 보정의 시대에 폰 카메라에서 센서 크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는 판형이 깡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빛이고 이미지 센서가 크면 그 면적만큼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체급이 완전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센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얕은 심도 표현에 더 유리하고요. 자, 이제 사진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게요. 왼쪽은 갤럭시 S25 울트라, 오른쪽은 샤오미 15 울트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같은 구도에서 메인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판형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왼쪽 사진이 전형적인 폰카의 평면적인 느낌의 사진이라면 오른쪽 사진에서는 심도 표현에서 오는 깊이감이 확 느껴지죠. 샤오미는 폰카 특유의 평면적인 느낌이 없어서 하이엔드 똑딱이 정도는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가까운 나뭇가지에만 초점이 선명하게 맞아서 산만하지 않고 딱 피사체에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색감이 엄청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샤오미 15 울트라의 기본 스타일인 라이카 어센틱으로 촬영을 한 건데요. 사실 이 어센틱이 채도가 높거나 과장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대비가 조금 더 드라마틱해서 더 선명하고 필름 사진 같은 감성을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결과물도 비교해볼까요? 왼쪽은 갤럭시 S25 울트라의 5배 줌, 그리고 오른쪽은 샤오미 15 울트라의 4.3배 줌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줌 배율이 다르다 보니까 화각이 조금 다른 건 감안해서 봐주세요. 둘 다 인물 모드를 활성화하지 않고 촬영을 했는데요. 확대해서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지죠. 센서가 더 큰 샤오미로 촬영한 사진이 더 얕은 심도 표현과 함께 배경 아웃포커싱의 깊이감도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스마트폰의 인물 모드와는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죠. 갤럭시 S25 울트라로 찍은 사진도 잘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오른쪽 사진이 진짜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고급스러움이 있더라고요. 망원 카메라도 1.4분의 1인치라서 스마트폰 망원 카메라 치고는 꽤 대형 센서를 탑재했는데요. 센서 크기에서 오는 차이도 있겠지만 광학적인 아웃포커싱 완성도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피사체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왼쪽의 갤럭시 사진이 훨씬 더 선이도가 높고 또렷하고요. 샤오미 15 울트라로 찍은 사진은 아주 얕은 심도 표현이 되면서 디테일은 갤럭시만큼 샤프하지 않지만 그래도 확대했을 때 긴 꽃잎의 질감이나 결도 잘 담겨 있고 무엇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제가 너무 샤오미 올려치기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써보기 전까지 대충 이 라이카 이름만 갖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많이 찍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나이 들면 이 꽃사진을 많이 찍게 된다는 게 사실인가 봐요. 저희 사무실 앞에 벚꽃이 가득 폈을 때 진짜 제가 매일매일 이 샤오미 15 울트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한 장 한 장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내친 김에 샤오미로 찍은 2억 화소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메인 광각 카메라에서 2억 화소 고해상도 촬영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샤오미 15 울트라는 특이하게 4.3배 줌 망원 카메라에서 2억 화소 촬영을 지원하더라고요. 2억 화소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번엔 라이카 비브란트 스타일로 촬영을 해서 조금 더 색감이 화사하고 선명하죠. 꽃사진이라 좀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폰카로 찍은 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배경의 보케 표현도 너무 예쁘고 확대했을 때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부자연스럽게 샤프니스를 올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질감이 표현된 그런 느낌이에요. 사진이라는 게 단순히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화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1인치 센서로 판형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기 때문에 폰카에서도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갤럭시 S25 울트라 메인 카메라의 2억 화소 촬영과 비교했을 때 샤오미는 셔터 반응이나 사진 처리 속도에서 조금 더 딜레이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꽃잎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노출 과다죠. 밝은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의 디테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노출차가 심한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번에는 세 가지 기종을 동시에 비교해봤습니다. 왼쪽부터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갤럭시 S25 울트라, 샤오미 15 울트라입니다. 빛이 가장 밝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가장 오른쪽에 샤오미로 촬영한 사진에서 하이라이트 영역이 가장 많이 날아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비현실적일 만큼 HDR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데 샤오미 15 울트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캐릭터가 다르네요. 얼마 전에 홍콩 여행에도 샤오미 15 울트라를 들고 가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화각이 4가지나 되다 보니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0.6배 줌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1배 줌 메인 카메라고요. 3배 줌 망원 카메라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4.3배 초망원 사진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느낌이 완전히 확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혹시 사진 샘플이 너무 흔들렸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진 퀄리티나 이런 건 좋은데 제가 좀 많이 찍어보니까 OIS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거는 길 가다가 그냥 툭툭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근데 샤오미 15 울트라는 제 기대보다 손떨방이 너무 취약해서 이번 여행에서 생각보다 건진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폰화면에서 볼 땐 오, 사진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하고 PC로 옮겨보니까 다 조금씩 흔들린 상태로 찍힌 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들도 그 자체로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사진 초점이 안 맞거나 흔들리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초광각 카메라 말고는 모두 OIS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보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카 느낌의 색감이 홍콩이라는 도시의 느낌이랑 잘 어울려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담을 수 없는 시네마틱한 표현을 해주는 건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폰과 인물 사진을 비교한 결과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2배 줌, 그리고 오른쪽이 샤오미 15 울트라의 3배 줌 인물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오른쪽의 샤오미 사진은 앞뒤 공간이 분리되는 이 심도 표현이 더 입체적이죠. 초점이 맞은 와인 라벨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해볼까요? 왼쪽 사진은 오래돼서 부분 찢어진 종이 라벨의 질감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의 샤오미 사진은 코팅된 종이처럼 굉장히 표면이 매끄럽게 보이지 않나요? 모든 사진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샤오미로 찍은 사진 중 일부가 노이즈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종이의 결이나 텍스처 같은 디테일까지 지나치게 매끄럽게 이렇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까 사진 샘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기본 카메라에서 라이카 어센틱 스타일과 비브란트 스타일 중에서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색감 필터라기보다는 사진을 표현하는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진을 이 어센틱 모드로 촬영을 했는데요. 대비가 높아서 빛과 그림자를 더 극적으로 담아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림자는 더 깊고 진하게 표현하고 하이라이트는 더 강조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진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라이카 스타일의 클래식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브란트는 비교적 더 화사하고 선명하고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채도를 엄청 올리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감입니다. 그리고 사진 앱에서 이렇게 효과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라이카 필터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필터 기능은 잘 쓰지 않아서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써보니까 전면 카메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래서 중국 스마트폰으로 한번 셀카 찍으면 다른 건 못 쓰게 되나 봐요. 처음에 제가 진짜 셀카를 한번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온 거야. 이건 내 얼굴이 아닌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면 카메라에 이미 기본 설정으로 미화라는 보정 효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윤곽, 메이크업, 날씬 이런 게 조금씩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대박인 게 부드러움이라는 피부 보정 효과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설정이 40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설정하고 찍은 셀카를 확대를 해보면 피부 표면에 있는 모공이나 약간의 요철 이런 거는 조금 표현이 돼 있어. 살려져 있어. 근데 물광이 자르르르 흘러가지고 엄청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중국 스마트폰이나 앱으로 보정을 하면은 피부를 너무 다 뭉개버려가지고 되게 부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얘는 와, 피부 표현이 예술이더라고요. 다른 미화 효과는 다 끄고 요 부드러움만 30에서 40 정도로 설정하고 촬영을 하면 셀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동영상에서도 망원 카메라의 심도 표현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와, 미러리스로 찍은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 나오더라고요. 색감이나 디테일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예쁘게 표현되고요. 너무 잘 나왔죠, 영상.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좀 샤프니스가 과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샤오미 15 울트라의 저조도 영상은 저는 좀 기대 이하였어요. 생각보다 노이즈도 좀 심하고요. OIS도 그닥이었어요. 얘가 전반적으로 손떨방이 너무 약하더라고. 이제 AI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요즘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사진 앱 자체 편집 기능에 AI 지우개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샤오미도 AI 지우개 기능이 있는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자,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행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보이세요? 각각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른 컬러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도 딱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지울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샤오미 15 울트라에는 아주 현란한 AI 편집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하늘이 너무 흐리게 나왔는데 요거는 하늘 기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날씨를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전체 사진의 톤도 날씨에 맞게 보정해주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정도를 잘 조절해주면 생각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늘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동적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막 사진에서 눈이 오는 영상으로 바꿔주고 구름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진짜 별게 다 있죠. 이렇게 날씨까지 바꿔서 사진을 완성을 해줬는데 사진 비율을 바꿔주고 싶다 이러면 확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확장을 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하늘과 나무를 채워서 만들어줍니다. 결과도 제법 괜찮죠?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 AI에도 있는 기능인데요. 창문을 찍었을 때 반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럴 때는 반사 제거를 선택을 하면 꽤 잘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편집 기능 외에도 우리한테 익숙한 AI 기능들은 거의 다 쓸 수 있는데요. 화면 어디에서나 측면키를 누르면 구글 제미나이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고요. 화면에서 원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도 지원합니다. 프로세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와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을 탑재했습니다. 근데 그냥 긱벤치로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싱글 코어 점수도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약간씩 높게 나왔는데요. 특히 멀티코어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가 샤오미보다 약 700점 정도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갤럭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기기에 최적화된 칩셋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대비 CPU의 빅클러스터와 GPU의 클럭이 상향된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작 대비 베이퍼 챔버의 면적도 40%가량 키우면서 방열 성능도 좋아졌잖아요. 실제로 3D 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도 총 스코어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앞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샤오미는 최고 온도가 막 5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는데 갤럭시 S25 울트라는 최고 온도가 10도가량 낮게 측정됐습니다. 역시 갤럭시 S25의 그 발열 억제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샤오미 15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은 무려 5410mAh인데요. 이게 갤럭시 S25 울트라가 5000mAh,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4680mAh니까 배터리 용량은 샤오미가 아주 후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샤오미 15 울트라가 주목받았던 또 다른 스펙이 바로 충전 속도인데요. 유선 충전에서는 최대 90W, 무선 충전은 최대 80W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기대를 했는데요. 샤오미 번들 90W 충전기를 사용해야만 90W 속도로 유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를 0%로 방전시킨 상태에서 앵커의 65W 충전기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평균 24에서 25W 정도로 충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해외 리뷰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90W 충전까지 측정이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얘기를 해보자면 카메라 부분이 너무 크잖아요. 진짜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옆에서 보지? 약간 플랭크 하는 것처럼, 코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래도 의외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폰들은 카메라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쓸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덜그럭거리지는 않았다. 무게는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11g 정도 더 무거운 229g입니다. 그리고 실버 크롬이 블랙이랑 화이트 모델보다 3g 정도 더 무겁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거 생긴 거나 카메라 크기에 비하면 또 되게 무겁지는 않았어요. 얘 디자인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세로로 보면서 폰이라고 생각하면 좀 징그럽고 이렇게
가로로 보면서 아 이건 카메라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 투톤 디자인이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스마트폰은 무조건 세로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모든 로고랑 이런 것들은 다 가로로 배열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폰이 아니라 라이카 카메라다. 요런 정체성이 아닐까? 그리고 실물로 봤을 때 요런 뭐 질감이나 마감 같은 것도 되게 괜찮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의외에 또 좋았던 점은 뭐냐면 박스 안에 이렇게 전용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필름도 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지 기본으로 필름도 붙여서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씌웠을 때 카메라가 하나도 보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쓰면서 카메라의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 그러니까 아무리 안 잡으려고 해도 카메라가 너무 크니까 여기를 계속 잡게 돼서 여기에 지문이 너무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기 사이드에 유행진한 엣지 디스플레이처럼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곡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플랫한 디자인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곡률이 조금 올드해 보이더라고요. 결론을 내보자면 샤오미 15 울트라의 카메라는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스마트폰 메인 카메라에 무려 1인치 센서를 넣고 망원 카메라에 2억 화소를 지원한 이 과감함이 단순히 스펙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거 쓰다가 다시 원래 쓰던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너무 밋밋하고 평면적이어 보이는 그런 역체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 대비 사실 카메라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정말 괜찮았다. 하지만 169만 9천 원을 주고 통화 녹음할 때도 통화 녹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삼성페이도 안 되고 이런 폰을 우리나라에서 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샤오미 15 울트라에 대한 아주 자세한 리뷰였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